채널 뉴시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이 국회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제적의원 3분의 2, 200명인지 아니면 국무총리 의결 정족수인 제적 과반수 151명인지 논란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팩트 체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탄핵 소추 사유에 따라서 의결 정족수 또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 여당의 주장인데요.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 또한 대통령과 같은 요건이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15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간한 이 주석 헌법재판소법 그 책자를 그 근거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문서인데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원본을 봤는데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권한 대행자가 탄핵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권한 대행자의 탄핵 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이 대행되는 공직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한 대행자 즉 그 대통령 권한 대행자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이 탄핵 소추의 경우에는 이 대행되는 공직자 즉 대통령에 준하는 그 의결 정족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백히 얘기하면은 대통령 의결 정족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는 제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 200명 이상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당이 바로 이 부분을 들고 나와서 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논거의 하나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도 있는데요.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 집행 중에 위법 행위만 탄핵 사유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이 규정한 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탄핵 사유에 대해서 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라는 탄핵 사유는 이 대행자의 지위만 해당 공직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지 그 이전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뭐라면 이 직무 집행 즉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려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그 탄핵 소추는 대통령에 준하게 돼 있다. 즉 권한대행을 행사한 시점 이후로부터 분명하게 탄핵 사유가 발생을 해야 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결권은 당연히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라고 명확히 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보도가 됐는데 이 책자는 헌재가 공식 입장을 담은 건 아니고 이 집필자의 견해를 쓴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또 국회 운영위원회 검토 보고서도 꺼내들었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 소추가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 탄핵 소추 남용 방지에 대한 특별법을 여당에서 추진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검토 보고서를 낸 겁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 즉 3분의 2 이상의 탄핵 요건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하고 있죠. 이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근거로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대통령 직무대행자
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입법조사처에서 24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이제 답변을 보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즉 야당이 주장하는 과반수면은 제적의원 과반수면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 거죠. 나름 그 명쾌하게 이 부분은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뭐 일리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은 한덕수 대행의 총리 시절 직무와 관련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 즉 제적 과반수죠. 151석이 된다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같은 책자의 다른 부분을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 대목인데요. 쭉 설명을 한 이후에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 집행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해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적시한 겁니다. 즉 권한대행자로서 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탄핵 소추는 당연히 이 권한대행에 해당하는 그 직무 집행과 관련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고 그 탄핵 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제적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받아야 하지만 그 이전에 즉 총리 시절에 위법 행위에 대한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대상자는 당연히 미뤄서 해석하건대 그 이전의 발행 요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제적의원 과반수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입법조사처가 이와 관련된 또 근거를 또 하나 더 냈는데 23일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에서 보낸 질의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즉 대통령 탄핵 사유가 무엇이냐,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결국엔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보고가 되었고 내일이죠. 27일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의사국장이 그 보고한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제목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일단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고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이렇게 오늘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 이유로 5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 등 이 일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그다음 두 번째,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한 내란 혐의에 대한 공모 그리고 묵인 방조. 그리고 세 번째, 한동훈 그리고 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관련된 이 헌법 위반. 그리고 네 번째가 내란 상설 특검 임명에 대한 어떤 방조. 그리고 5번째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거부. 이렇게 5가지를 꼽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에 대한 각 사안에 대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 각각 5개의 시점을 한번 볼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시작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그 의결서가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입니다. 12월 14일 오후 7시 24분. 자, 그러면 첫 번째 차상병. 네, 이전에 이 권한대행 이전의 사유라서 이 부분은 그 총리 시절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총리에 해당하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요. 12.3 내란 접근 가담 및 동조, 이건 12월 3일이니까 이것도 이전에 행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란 이후 한덕수 한동훈 체제 권력 이동, 이거는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12월 11일 날 했거든요. 이것도 그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상설특검 임명 방기, 상설특검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임명하라고 12월 11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이 부분도 14일 이전에 총리로서 임명을 방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 총리에 대한 총리 직무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국회 목소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 이 부분은 탄핵 그 이후 그다음에 직무 정지가 된 이후에 권한대행을 받고 나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자, 혼란의 수습을 위해서 마련된 이 직무대행 제도인데요. 이게 또다시 정쟁의 중심이 되는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이 법률과 관습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난제를 풀어내는 이른바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법적 잣대만 서로 들이대면서 논리적인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대화 타협으로 현 정국을 수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여야 정치권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국회라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혼란한 정국을 차분히 질서 있게 수습해내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탄핵 소추와 관련된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 요건, 정족수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